끝없는 사업 아이디어의 원천, 재운 상승 트렌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업해서 돈을 버는 것이 정말 운 때문일까요? 창업 실패율이 매우 높아 사람들은 창업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왜 기업가들은 수십 개의 프로젝트를 쉽게 만들어 돈을 벌고, 심지어 어떤 것이 더 많은 이익을 내는지 선택하고, 이익이 적은 것은 포기하는데 왜 평생 열심히 일해도 항상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바로 고용되어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사실 그것은 인간이 생각해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명일 뿐입니다. 고용되어 일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 바로 창업입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키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업이나 돈벌이의 길에 들어설 때 사람들은 종종 거대한 문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 문은 바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무기도, 창업 자금도, 심지어 지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우 책임감 있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돈을 버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그 열쇠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쇠는 무엇일까요? 샤오미 CEO이자 억만장자인 레이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업은 바람이 부는 방향에 제대로 서 있는 돼지를 만드는 것이다. 바람이 부는 방향에 제대로 서면 돼지조차도 날 수 있다. 그때 저는 이 말을 듣고 즉시 열쇠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명상이나 명상 중에 실제로 문을 연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 말이 매우 공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당신이 한 문장을 형상화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전염병 기간 동안 당신이 마스크 도매상이었다면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그때 마스크를 파는 사람들은 광고가 필요했을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앞다투어 사러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세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은 다시 쌀, 기름, 소금, 심지어 화장지까지 사재기합니다. 그 기간 동안 사업 모델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비용과 이익을 계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격은 원하는 대로 팔아도 됩니다. 눈 감고도 돈을 벌 수 있는데 뭘 더 걱정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뉴스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페이스북, 틱톡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냐며 조롱하고 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 함께 사러 뛰어들었습니다. 사지 않으면 정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다수의 매우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들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예민한 사람들은 이미 규칙을 간파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이며 반복될 일입니다. 사스, 조류 독감과 같은 이전 전염병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필수품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일찍 간파한 사람들은 즉시 상품을 수입하여 비축한 다음 기회를 이용하여 큰돈을 벌었습니다. 평생 한 번만 그렇게 해도 부자가 되기에 충분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재난으로부터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도덕적 가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단지 가장 극단적인 예를 사용하여 바람에 의해 날아오르는 돼지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의 열쇠는 올바른 문을 여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장들은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항상 불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추세라는 열쇠를 찾는 방법과 그로부터 돈벌이로 이어지는 정도의 문을 여는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매우 상세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할지 모른다고 불평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이면에 있는 원리와 함께 많은 프로젝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니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 재생 목록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부자가 되면 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채널이 투자자, 기업가, 부자를 위한 부자 마인드 공유 전문 채널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제 채널 구독을 고려하고 알림벨을 켜십시오. 왜 제가 추세가 돈 버는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할까요? 사실 추세를 발견하고 파악하고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이미 미래의 일부 사건과 전반적인 방향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정보를 소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두 가지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입문 원리입니다. 뒷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많은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할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경우는 이렇습니다. 큰 사건이 발생하면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관련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될지 계속 예측합니다. 상품 가격은 오르거나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가격 변동으로부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대유행이 막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당시 해외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황 심리로 인해 대부분의 주식이 매도될 것이라고 미리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예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역사 속의 위기를 되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할 것을 알면 파생 상품 시장에 참여하여 공매도를 통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또한 백신이나 물류 회사 주식은 확실히 오를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백신 생산 비용은 한 번에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뉴스만 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것을 필요로 하는데 연구하는 회사는 몇 개밖에 없습니다. 즉, 성공하는 사람도 그 몇몇 회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낮을 때 유명 회사 주식을 사서 가격이 오르면 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예일 뿐이며 이러한 것들은 신중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사건의 이후 발전 추세를 이해하기만 하면 관련 상품의 가격 변동으로부터 돈을 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사건이 발생하면 일부 제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큰 사건 이후에 시장은 매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그 수요를 처음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완전히 엄청난 첫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엄청난 양의 자산이 당신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제 말뜻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었을 때 당시 평범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단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좋은 스마트폰을 살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에 대해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이후의 전개는 어떨까요? 결국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과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5년 후, 10년 후 결국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저는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하며 제 사고력을 단련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력은 점점 나빠지지 않을까요? 모두가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항상 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앱 산업은 점점 더 강력하게 발전하지 않을까요? 모바일 쇼핑은 매우 강력하게 발전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휴대폰을 사러 몰려들면 나중에 중고 휴대폰 거래는 점점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모바일 인터넷 서핑 추세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인터넷과 다릅니다. 이제 휴대폰만 있으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인터넷 접속이 더 편리해졌다는 것입니다.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하는 것이 더욱 재미있어졌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컴퓨터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인터넷 관련 산업은 점점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물 산업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단언할까요? 잊지 마십시오.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는 모두 이미 등장한 인공지능에 뒤처질 것입니다. 미래의 매우 분명한 추세는 정신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동성을 장악하는 자가 천하를 장악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시장 수요나 제품 가치에 일련의 영향을 미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추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추세가 우리에게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사실 우선 저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추세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 추세를 바탕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즉, 운영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제가 차례대로 모든 것을 공유할 것입니다. 이것은 수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지식입니다. 제 생각의 추세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시간 추세라고 합니다. 즉, 특정 시점이 될 때마다 일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규칙이 매우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저는 그것을 시간 추세라고 부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중추절이 다가오면 월병이 매우 잘 팔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매우 명확하고 규칙적인 추세입니다. 그렇죠? 매년 음력 설날이 되면 견과류, 건조식품과 같은 제품도 매우 잘 팔립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에는 반팔 티셔츠가 긴팔 셔츠보다 더 잘 팔립니다. 이것들은 모두 매우 명확한 추세이며 특정 시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 중 한 명이 있습니다. 해외에 간 후 한 가지 추세를 발견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불꽃 LED 램프라는 제품이 엄청나게 잘 팔린다는 것입니다. 해외 노동자들은 모두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중국에 와서 도매 가격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찾은 다음 그 제품을 해외로 가져가 판매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매우 짧은 시간에 적지 않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전에는 저도 그에게 영감을 받아 도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 추세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사건 추세라고 합니다. 소위 사건 추세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건이 발생하면 논리적으로 B라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B라는 사건이 발생하면 다시 C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이 서로 이어지면서 논리적이고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순서가 있다면 저는 그것을 사건 추세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자친구의 생일인데 당신은 그녀의 생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A라는 사건입니다. 그 결과 여자친구는 매우 화가 날 것입니다. 그것이 B라는 사건입니다. A라는 사건이 발생하기만 하면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사건들 사이의 시간 순서에 따른 논리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추세가 바로 사건 추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이전에는 전염병과 악성 루머가 결합되어 시장의 필수품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것 또한 전형적인 사건 추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시세를 파악하는 자만이 영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추세를 어떻게 발견해야 할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보고 현재를 비춰보십시오. 역사를 거울 삼으십시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십시오. 이것을 이해하면 부자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적어도 궁핍하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거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 외에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심지어 5년, 10년 후를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우리가 있는 지역, 또는 우리가 일하는 분야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것은 더 깊은 차원에서 그리고 더 긴 시간 흐름에 따라 세상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거기서부터 장기적인 추세를 발견합니다. 제 말뜻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은 2025년 1월입니다.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즉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연휴 때문에 모두가 놀러 가거나 설 인사를 하러 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 곳에서 교통 체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고향에 돌아가 친척, 옛 친구, 중고등학교 동창 등을 만나고 여기저기 설 인사를 다닐 것입니다. 모두가 모여 성대하게 식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서 며칠 만에 체중이 상당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설날 기간 동안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음 달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일들입니다. 저는 매달 며칠 전에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런 방식으로 사고력을 단련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알아서 무엇을 할까요?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돈을 벌까요? 설날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소문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다이어트 교실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교실은 학생들로 넘쳐났습니다. 불과 보름 만에 그는 수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몹시 부러워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모두가 왜 나는 그렇게 운이 좋지 않을까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전처럼 고된 고용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크고 작게 그런 상황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략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그 사람은 정말 운이 좋다 등등 말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일을 보고 현재를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적용하면 우리는 매년 설날에 많은 사람들이 살이 찐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설날이니까요. 많이 먹고 대접하고 음식도 풍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때문에 살이 꽤 찝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관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고 즉시 기회를 발견합니다. 모두가 무관심할 때 이 사람은 설날에 모두 살이 찐다면 나중에 후회하고 살을 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이어트 관련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해 다른 사람들이 아직 설 연휴를 보내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과학을 설계하고 협력할 교사를 찾고 계약을 협상하고 어떤 채널을 통해 학생을 모집할지 생각하고 미리 학생 모집 홍보 내용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날이 막 끝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직 힘겹게 업무에 복귀하고 있을 때 그는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즉시 돈을 벌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업 프로젝트가 없다고 불평하는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올해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분명히 금방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했듯이 저는 돈 버는 프로젝트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버는 프로젝트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할까요? 설날에는 확실히 교통 체증이 있거나 휴가 기간이 갑자기 늘어나서 사람들이 매우 지루함을 느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기다리거나 자리를 기다리거나 오락 프로그램이 없거나 별로 친하지 않은 친척 집에 갈 때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경험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플래피 버드와 같은 시간 때우기용 앱을 개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사업 기회가 아닐까요? 이런 종류의 예가 바로 추세 뒤에 숨겨진 기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충분히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한다면 저는 다른 사람들이 앱을 개발하는 것을 돕는 전문 회사를 열 것입니다. 당신이 앱에 대한 대략적인 아이디어만 제시하면 제가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저는 매년 설날이 되면 많은 새로운 앱이 출시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 앱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논리적으로 추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앱들이 인기를 얻은 후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방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만약 제가 모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도록 도울 수 있다면 이것이 사업 기회가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1년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다면 다음 해에 수요가 다시 돌아올 때 저는 이미 앱 개발 능력을 갖춘 회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스타트업들은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제가 그들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들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프로그래머 팀 전체를 고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많지 않은 회사라도 매우 전문적인 규모의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지만 큰 가치를 창출하는 일종의 작은 게임입니다.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는 항상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거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다른 사람이 돈을 벌도록 도와주면 그들은 기꺼이 당신에게 보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방금 우연히 떠올린 돈벌이 기회이며 저는 조금도 숨기지 않고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공유합니다. 당신이 창업이나 돈벌이가 매우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당신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며 심지어 당신의 머리는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항상 주류 학설에 의해 주입되어 창업이 매우 어렵다고 믿게 만듭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듣기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행동하지 않고 시작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우 철학적인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창업한다면 누가 고용되어 일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용하여 우리와 같은 창업하는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기꺼이 즐겁게 우리를 위해 일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취미를 찾은 것을 축하해야 하며 각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까지 듣는 사람들은 분명히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 외에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는 것 중 가장 가치 있는 부분, 즉 추세를 더 빠르고 더 좋고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돈을 버는 방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더 빨리 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추세를 발견하면 그것이 미래의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출현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그 수요를 처음으로 충족시키는 그룹이 되면 속도 우위를 점하여 첫 번째 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추세입니다. 숙제가 많아지고 학생들의 근시 현상도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추세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 안에 숨겨진 수요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근시 예방 및 치료입니다. 이 수요는 점점 더 강력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있지만 알기만 할 뿐 전혀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던 중 제 친구 중 한 명도 그 추세를 깨닫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근처에 매장을 열어 물리치료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여 근시 정도를 개선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한 가게만 열어도 즉시 손님이 몰려들었고 부모들은 자녀를 데리고 치료를 받기 위해 긴 줄을 섰습니다.
1년 안에 그는 5개의 매장을 연속으로 열었습니다. 각 매장의 월 매출은 수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총합하면 이것은 정말로 존경할 만한 사업 모델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이 산업에 뛰어들기 전에 당신이 추세를 처음으로 인식하고 추세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미 가장 맛있는 부분을 차지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당신이 존경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배우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상승하는 산업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도 비디오 편집 도구와 결합된 AI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매일 모바일 인터넷의 추세에 대해 생각합니다. 저는 전통적인 인터넷을 참고 자료로 사용하여 현재의 추세와 대조하여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하면 도태되지 않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저는 미래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답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전에는 여전히 책을 뒤져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생긴 이후로는 모두 온라인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결과는 보통 텍스트였습니다. 모바일 인터넷의 출현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디오를 통해 답을 찾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가 미디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사람들은 점점 더 인터넷 환경에서 살고 존재하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현재를 돌아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매일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2분의 1 이상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괜찮을까요? 관찰해 보십시오. 현재 전통적인 사업이 점차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우리는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창업은 거대한 바람이자 매우 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금을 캐는 첫 번째 사람들에게 황금기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을 보십시오. 전자상거래, 라이브 스트리밍 또는 자가 미디어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매우 빠르게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분야를 해야 하는가? 시장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어떤 산업이 초고 수익인가? 와 같은 문제들은 모두 우리가 항상 연구하는 범위입니다. 또한 우리는 시장의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여름이 오면 반팔 티셔츠가 잘 팔리고 봄이 오면 견과류가 인기를 끄는 것처럼 완전히 예측 가능한 시간 주기에 따라 반복되는 수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측하기 쉬운 추세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더 나은 해결책, 더 신선한 해결책, 더 저렴한 비용 또는 더 높은 가치를 가진 해결책을 찾기 위해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매우 효과적인 돈벌이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리카싱은 어떻게 창업했을까요? 이전에는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영국 남성들은 신사로 유명했고 여성에게 꽃을 선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관습은 당시 홍콩에도 퍼졌습니다. 리카싱은 생화는 아름답지만 매우 빨리 시든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외로 가서 플라스틱 꽃, 즉 조화를 만드는 기술을 찾았습니다. 당시 홍콩에는 이런 종류의 꽃이 없었고 모양은 진짜 꽃과 다르지 않았으며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즉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로부터 리카싱은 첫 번째 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 했던 일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모든 자본을 부동산과 같은 대형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언급한 제 친구처럼 그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은 쇼핑몰이 크리스마스 트리, LED 조명 등으로 장식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LED 조명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불꽃 LED 조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거의 비슷했지만 효과는 훨씬 더 눈길을 끌었기 때문에 출시되자마자 엄청나게 잘 팔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모두 사업 비밀이며 저는 조금도 숨기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추세를 파악하고 사고하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공유하는 것을 진심으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시장의 수요는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수요를 더 나은 방식으로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는 사실 아직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렌타인데이에는 선물 수요가 급증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커플들이 서로에게 자주 선물하는 전통적인 선물은 보통 장미, 목걸이, 휴대폰, 가방입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선물이 없을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미 있고 창의적이며 감정을 표현하기에 충분한 무게감을 가진 선물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다면 돈은 저절로 당신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여자친구가 있다면 그녀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 선물을 주고 어떤 선물에 가장 기뻐하는지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당신 옆에 있는 여성도 일종의 자원이기 때문에 이론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더 많이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여자친구가 없다면 어떨까요? 좀 더 멀리 내다봅시다. 예를 들어 중추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물용으로 월병을 사러 가지 않을까요? 그것 또한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일종의 수요입니다. 하지만 월병을 선물하는 것에 몇 가지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선물용으로 월병을 많이 사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은 상자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7벌개의 월병 상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낭비고 다 먹을 수도 없고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월병은 모두 고에너지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월병을 선물하는 대신 월병 교환권을 선물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간했습니다. 받는 사람이 정말로 월병을 먹고 싶다면 교환권을 가지고 제휴된 장소에 가서 월병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즉, 여전히 선물을 월병으로 하지만 실제 식품으로 교환하는 교환권 형태입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월병 한 상자 가격이 20달러라면 월병 교환권도 비슷한 가격입니다. 교환권 판매자는 나중에 사용하지 않은 교환권을 60% 가격으로 다시 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환권을 받아서 한 상자만 교환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으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때 60% 가격으로 다시 팔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적어도 현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파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량으로 교환권을 사들인 사람은 나중에 80% 가격으로 다시 팝니다. 즉, 20달러짜리 교환권을 16달러에 파는 것입니다. 선물용으로 많은 월병을 사야 하는 사람들은 원래 가격 대신 80% 가격으로 사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구매할 것입니다. 덕분에 이 모델은 이전처럼 실제 월병을 선물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즉, 월병 교환권 판매량은 시장의 실제 월병 수요 총량을 훨씬 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항상 공유하는 금융 사고방식입니다. 실제 월병을 익숙한 금융 도구인 월병 교환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시장에는 이런 사고방식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매년 한 번만 제대로 해서 수만, 심지어 수십만 달러를 조용히 벌어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요를 더 나은 방식으로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더 관찰해보면 당신 자신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할 프로젝트가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저가 매입, 고가 매도. 만약 당신이 몇 가지 추세를 발견할 수 있고 이러한 추세가 일부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면 당신은 가격이 낮을 때 완전히 구매하고 가격이 높을 때 팔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하철 노선, 대형 쇼핑몰, 학교, 병원에 대한 도시 계획을 알고 있다면 그러한 시설이 건설되기 전에 주변 지역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프라가 완공되면 집값이 오르고 당신은 그것을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가 매입, 고가 매도 모델이라고 불리는 추세로부터 돈을 버는 한 가지 형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 채널을 보고 돈을 좀 벌었다면 반드시 이 방법을 적용해 보라고 적극 권장합니다. 사실 정부 웹사이트나 공식 뉴스를 적극적으로 주시하기만 하면 국가가 돈을 지출하거나 어떤 계획 프로젝트를 통과시키면 당신은 완전히 일찍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 집값이 약간 올랐을 수도 있고 가장 낮은 가격으로 살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 인프라가 다 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기 때문에 이익 마진은 여전히 매우 큽니다. 그때는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 원칙은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저가 매입, 고가 매도 방법에 관해서는 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에는 가치 투자와 기술적 분석이라는 두 가지 주요 학파가 있습니다. 가치 투자 학파는 회사의 재무제표, 수익 상황 및 기본 요소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만약 기업이 잘 운영되고 수익이 증가하면 그들은 미래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따라서 매수하고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렸다가 팔아 이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방식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잠재력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면, 제가 사고 나서 대형 투자자들이 따라 들어오지 않으면 저는 여전히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세에 따라 투기하는 것을 선택하며 주로 캔들 차트, 가격, 거래량 또는 이동 평균선의 변동을 기반으로 분석합니다. 저는 추세에 따라 투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말했듯이 증권 시장은 매우 복잡하고 무작위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당신이 배운 적이 없다면 절대로 함부로 발을 들여놓지 마십시오. 저는 미래에는 인터넷의 발전으로 많은 정보가 투명해졌기 때문에 이 저가 매입, 고가 매도 방법은 투자 분야에서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제품을 판매한다면 어디서 상품을 가져오는지, 어떤 가격이 가장 저렴한지 모든 것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전히 위험을 최소화하고 향후 몇 년 동안의 추세를 선도하기 위해 자가 미디어 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므로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기업가가 되고 투자자가 되고 재정적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한 무료 지식을 공유합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고 이 영상을 아낌없이 공유하십시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모든 형제자매들이 조속히 재정적 자유를 얻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유익한 한두 마디를 찾아서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